트럼프가 벙커버스트를 탑재한 B2 폭격기를 괌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6월 22일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1일 토요일 서부 시간으로 5시 국제뉴스 테슬라 월가 속보까지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B2 폭격기 벙커버스트 두 방이면 이란 끝나버리거든요.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괌으로 전격 이동시켰는데요. 일단 한번 SBS가 전하는 뉴스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리 모양 폭격기가 대형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폭탄은 지상으로 수직 낙하하다가 표적에 내리꽂혀 터집니다. 미 공군의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로도 불리는 초대형 관통폭탄 GBU-57을 시험 투하하는 장면입니다. GBU-57은 탄두 무게만 2톤이 넘는데 지하 60m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 가운데 파괴력이 가장 강하고 군용 GPS 신호를 따라 비행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이란 중북부 포르도란 산악 지역의 핵시설은 지하 8, 90m에 위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GBU-57 두 발이면 해당 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만약 미국이 GBU-57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GBU-57을 투하할 폭격기는 B2 스피릿이 유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5,000km 정도 떨어진 인도양의 작은 섬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란 미 공군 기지의 지난 3월 위성 사진입니다. 가오리 모양의 B2 6대가 기지에 대기 중인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 B2 6대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있었고 이 중 몇 대만 미국 본토로 돌아갔다고 미 군사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We've been talking about using B-2 bombers out of Diego Garcia to perhaps deliver this GBU-57. B-2를 공중 호위할 수 있는 F-15 전투기 5대 이상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이달 초 추가 배치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해서 미국이 GBU-57 벙커버스터의 실전 폭격을 선택할지 또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속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비트코인 폭락하다가 살짝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공군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트 미국 본토에서 출발시켰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런 거죠. 자,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중부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 기지에서 B2 폭격기 여러 대가 이륙해서 태평양의 미국령 괌 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행 추적 데이터를 보면 이들 B2 폭격기는 일부 구간에서 공중 구비기와 함께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스뉴스는 B2 스텔스 폭격기 6대가 괌 공군 기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폭격기는 미주리에서 이륙한 뒤에 재급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벙커버스터 폭탄일 가능성이 큰 무거운 탑재물 때문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관건은 이 폭격기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까지 이동할지의 여부인데요.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이상적인 지리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목받아 왔죠.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까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B2 폭격기를 배치했지만 이후 배치 자산을 B-52 폭격기로 대체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폭격기 이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해 군사작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자,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여부를 고민해온 트럼프는 지난 19일 이란에 2주간의 시장 협상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2주 너무 길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의 핵심장 독자 공격을 시사하는 바로 무언의 허락을 했다는 속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자, 5일 연속 트럼프는 지금 안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G7 정상에서 급하게 귀국한 이유가 여기서 서서히 또 밝혀지고 있는데요.
2주 시한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 저러다가 또 뭐 끝날 거야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강하게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에서 샌디에고 쪽 가다 보면 미 해군 기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바닷가 쪽에 가끔씩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그 에어울프에 나오는 그 블랙 그 공격형 헬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실제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서 볼 때 느끼는 그 공포감은 어마무시합니다. 왜 북한이 팀 스프릿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저거 하나 뜨면 게임 끝나거든요. 자,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지만 하메네스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무산됐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열받은 거죠 지금. 그렇죠? 상당히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요 속보 뉴스 지금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 이란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왜 열받았냐면 이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전에 농축 핵 물질을 벌써 안전한 데 숨겼다. 야구르지롱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뚜껑이 열린 거죠. 이놈의 쉐게 이런 식으로 해. 자, 여기까지 일단 또 들어오는 속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주널 채널 구독하시면 미국 현지에서 속보 뉴스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끝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어저께는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렇죠?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하루 종일 흘러내렸는데 사실 내마녀의 날 때문에 흘러내렸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 시사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려다가도 멈춰 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다시금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인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트럼프 입에서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조금 들여다볼까요? 트럼프가 자, 중앙은행의 수장이죠. 연준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 SNS에 올린 트루스 소셜에서 연준 이사회가 이 완전한 얼간이를 왜 무시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쩌면 나는 그를 해고할지도 모른다. 이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어쨌든 이 파월 곧 끝난다. 임기 얼마 안 남았다. 내년 봄까지잖아요. 자, 트럼프는 그는 금리를 내리는 걸 도움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멍청이가 금리 수치를 1에서 2%만 줄인다면 미국은 연간 1조 달러, 약 1370조 원을 아낄 수 있을 건데 나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친절하게도 얘기했고 달래기도 했고 중립적으로도 했고 못되게 굴기도 했는데 이 친절과 중립은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됐을 명백한 트럼프 혐오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지가 임명했잖아. 트럼프 일기 때. 자기가 임명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자, 트럼프는 우리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다. 있는데 우리 경제는 매우 좋으며 일부면 좋지. 막대한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전국에 공장이 지어지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파월 의장을 수십 차례 압박해왔죠. 그러나 연준은 지난 18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으로 유지하기로 다시 한번 동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나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죠. 경제 논리로 따지면 동결하는 게 맞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엿먹으라 했죠. 4번씩이나. 이에 대해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해임 위협에 대해 자주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을 했고요.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몇 달 안에 파월 의장이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공부하는 라방에서도 한번 좀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트럼프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봐라. 유럽연합 봐라. 지금 금리를 몇 번이나 내리는데 유럽연합보다도 경제가 더 강한 미국인데 왜 안 내려? 파월. 너 말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내려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그럼 금리 다시 인상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논리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트럼프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파월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약간 뒷북 치는 것, 그렇죠? 기름칠한 뱀장어가 구렁이 덤 넘어가듯 계속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이미지 평가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막판에 계속 맞짱 뜨는 모습을 파월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인정받고 성공적인 연준 의장으로 본인은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쉽게 돌아가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했습니다. 야, 존 볼턴이죠. 그 친구 오늘 인터뷰 나와서 하는 얘기, 트럼프 좀 관계 안 좋죠. 트럼프 머릿속에는 노벨 평화상 받는 거밖에 없다. 근데 진짜 야 설마 했는데 여러분, 야 파키스탄 정부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분쟁 중재를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자발적인 추천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켜서였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후한 선물을 받아서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CNBC가 전하는 메타 소식입니다. 자, 퍼블렉시티 AI도 인수 타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메타가 퍼블릭시티 AI, 이하 퍼블렉시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수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AI 스타트업 스케일 AI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MBC 방송에 따르면 메타가 퍼블렉시티 인수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협상이 상호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퍼블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알려진 스타트업입니다.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전해지진 않았지만 알죠, 돈 때문이겠죠. 그렇죠? 퍼블렉시티는 지난달 5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으며 기업의 가치는 14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메타는 앞서 올해 초에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슈츠케버가 지난해 5월 공동 창업한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인수도 추진했죠. 당시 SSI 기업 가치는 320억 달러로 평가됐는데요. 그러나 슈츠케버가 메타 인수 제안과 자신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메타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알려지진 않았죠. 결국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5월 오픈 AI를 떠난 슈츠케버는 안전하고 강력한 AI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SSI를 설립했죠. 그는 2023년 11월 샘 알트만과 AI 안정성 및 기술 개발 속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알트만 축출 사태를 주도한 바 있죠. 메타는 최근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28살의 스케일 AI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을 영입한 바가 있는데요.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은 최근 메타가 자사 엔지니어들에게 이직 시 최고 1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하며 영입을 시도했다면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전방위적으로 우수한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인재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메타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라마4 지난 4월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출시도 예상보다 늦어진 데다가 성능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에 최대 경쟁사 중에 하나인 오픈 AI가 AI 모델과 소비자용 앱에서 모두 앞서 나가면서 초조해하고 있으며, 메타는 최고급 AI 인재 확보를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CNBC에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챗GPT 이 AI 쪽에서는 여러분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독보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머스크의 그럭도 보면 한 10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 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 부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란 쪽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이란의 남은 무기는 이제, 자, 저거 이제 벙커버스 두드려 맞으면 끝장나잖아요.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다. 봉쇄.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조금 들여다볼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잖아요. 시장은 피바다로 될 겁니다. 게임 굉장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대로 그냥 죽을 리는 없죠. 이란은 여러분 생각보다 중동의 강호, 군사력 만만치 않습니다. 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가 가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파월도 이번에 FOMC 기자회견에서 연말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흘렸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내리꽂았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왜 열받은지 아시죠?
파월의 기자회견이 딱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 봐라. 아니 4번 연속 금리 동결시킨 것도 열받은데 굳이 저렇게 이야기해야 됐어? 저렇게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의 그 여파가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곧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참말로. 자, 미국이 한국의 삼성과 SK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하는 제한을 추진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한국 국장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겠죠. 자, 미국에서도 반도체 장비의 주식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 조심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소식입니다. 로보택시 출범에 복병이 발생했는데요.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9월로 미뤄라 라고 하는, 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 출범을 앞두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텍사스 주에서 원래는 20일, 내일이죠, 내일. 텍사스 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텍사스 주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하죠.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서비스를 늦추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 민주당 의원 7명은 서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법안이 발효되는 9월까지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0일부터 텍사스 주도인 어스틴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12대를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나 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18일자 서원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을 새 법이 발효되는 2025년 9월 1일 미루라고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9월 7일은 미준호 팀장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것이 대중의 안전과 테슬라의 운영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구축하는 데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텍사스 주의 의원 일부의 이런 요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이죠. 20년 넘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공화당의 주지사인 그레그 에벗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자입니다. 테슬라는 본사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어스틴으로 옮겼고요. 다 사전 합의가 있었겠죠. 스페이스X는 텍사스 연안에 우주 기지가 있습니다. 자, 어스틴에는 테슬라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죠. 그렇지만 공화당의 아성인 텍사스에서 정치적 걸림돌이 없다고 해도 로보택시가 20일 예정대로 출범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남았네. 머스크 자신도 22일을 잠정적인 날짜라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머스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잠정적 날짜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안정성이다. 그러면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룸을 남겨뒀죠. 자, 22일은 테슬라 행사에 초청받은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저희 영상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초청장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그러면 또 장난하려 그러지. 패스. 자, 머스크는 테슬라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스스로 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오는 6월 28일 나온다고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일반인 대상 서비스는 오는 28일에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이나 그럴까요? 지금 테슬라 한번 볼까요? 상당히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일명 쥐몰이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게 지금 쉽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믿었던 AI에 배신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경우에는 미래에 등장할 매우 영리하고 초지능적인 AI가 진실만을 말하게 하고 가식적으로 말하지 않게 만드는 데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일리아 셔츠케버의 이야기인데요. 자, 일리아 셔츠케버라는 분은 누구냐면 세계적인 AI 연구자입니다.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고요.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교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데, 힌턴 교수와 이미지 인식 분야의 획기적인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했죠.
오픈 AI를 공동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오픈 AI의 예외적 존재로 불릴 정도로 오픈 AI에서 막강한 존재였는데 2024년 11월 오픈 AI 이사회에서 알트만의 해임 사태를 주도했다가 실패하면서 결국 밀려나는 모습. 하지만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AI에 무시할 수 없는 어떠한 맞습니다. 실력자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 그러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없으니까 대만의 TSMC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분위기. 그다음 미국 현지 뉴스를 조금만 제가 살펴드리자면 연방정부의 대거 감원에도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로 주목하고 있느냐? 중동 전쟁. 일단 이란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자, 어떤 쪽으로 극적 타결이 될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속보 뉴스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빛의 속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미즈놀 또 많이 구독해 주셔서 조금 전에 올라갔잖아요. 요 기억하세요? 요거 서클 저희 숙강 주식에서 계속해서 다루었고 공부방에서는 상장되자마자 다루었던 종목이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저희 미즈놀의 VIP 멤버십 가입하셔서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시고 또 우주 국이 지원하고 계신데요. 자,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